미얀마 채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업을 예전에 이제 구상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냥 이제 오래전에 왔다 갔다 하셨던 분도 많으셔서 그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건 어떠냐, 이런 것은 좀 괜찮냐 이렇게 문의가 댓글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교육하고 학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있으셔서,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이제 어떤 학원 뭐 교육을 뭐 하실런지, 이제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이제 크게는 국제학교 수준이 있고 뭐 작게는 그냥 뭐 온라인 수업, 개인 수업도 차별화가 많고 또 종목 과목도 이제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그걸 뭐 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뭐 한국어 학원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도 학원을 경험을 해봤었고, 그리고 뭐 저희 직원이나 뭐 제가 아는 지인이 또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시는 한국 분들이 학원을 또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그 한국 분들이 미얀마에 와서 한국어 학원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 학원을 한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되게 힘들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강사,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한국의 예를 들어도 정말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거는 학원장이 아니고 학원의 매니저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강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어떤 저자, 자기가 책을 내서 그 교육계에 유명한 사람 책을 많이 팔고, 또는 아니면 강의가 너무 툭 칠나가지고 뭐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모인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강사는 정말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그 강사가 힘이 있죠. 학원장도 그 강사를 사실 좀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강사가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강사가 학원생들을 몰고 다니니까.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학원장이 돈 많이 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학원장이 이미 자기가 예전에 잘 나갔던 이제 강사거나, 워낙 이제 본인이 인지도가 있어서 뭐 책을 냈던 저자거나 해서 이제 그런 자기 발판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점점 가르치는 거를 이제 줄이고 학원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사람인 경우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렇지만 본인이 가르쳐 본 경험도 없고 뭐 유명한 저자도 아닌데 그냥 학원을 내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강사들을 모아다가 학원을 운영한다? 저는 그거는 상당히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많고요. 왜냐면은 강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익 배분이, 모든 투자는 본인이 하는데 강사와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강사야 그냥 월급 일부 받고 또 그 다음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게 계약이 되니까 리스크가 없고, 뭐 안 되면 막말로 다른 학원으로 가면 되는 거지만, 그 학원장은 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미얀마에 본인이 이제 와서 한국어 학원을 한다고 하면 실제 본인이 못 가르치세요.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세요. 자기가 정말 미얀마어를 원어민처럼 하지 않는다, 못한다 라고 하면 결국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미얀마 현지인이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어 하거든 영어 하거든 모든 학원이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현지인이 가르쳐야 더 학생이 많이 모이고 더 수업이 재미있고 더 학교 운영이 잘 돼요. 학원 운영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거 어떻게 가르쳐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들의 문화도 이해 못하고 학생이 질문해도 대답도 못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고급반이나 이제 뭐 회화반, 정말 잘하는 애들 위주로는 한국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수가 상당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배우고 어느 정도 중급까지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 중급 이상이 된다 그러면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고급 회화반은 돈을 많이 주고 다니질 않아요. 그냥 뭐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아무리 한국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냥 본인이 수업료가 비싸면 그냥 집에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잘하니까 그냥 드라마 보고 음악 듣고 그냥 본인이 유튜브 방송 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굳이 비싼 돈 주고 한국 선생님한테 따로 고급 회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본인이 와서 여기 한국어 학원을 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럼 결국 현직 강사를 두고 학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다 투자를 하고 강사를 불러다가 강사랑 수익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남는 금액이 상당히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 수익에서의 문제가 생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미얀마 현지에 와서 그 학원을 열 때는 그 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대학가 근처에 내야 되니 임대료도 절대 싸지 않고요. 학생 모으려면 광고비 꾸준히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 직원 고용해야 되고요. 본인이 미얀마 말 못하니까 통역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강사 구에다가 강사한테 일정 부분 또 수익의 커미션, 이제 이익을 나누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 모든 운영에 나가는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자기가 거주하는 비용 나가야 되고, 자기 차량비 나가야 되고, 식사비 나가야 되고, 한국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비용하고 거주비 외에 또 신고, 이민국 신고랑 비자비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럼 과연 얼마를 벌어야 자기한테 남는 금액이 있을까요? 네. 그게 문제가 되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익 내기가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머리 아프고 힘든 게 강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모으기 위해서 좀 유명한 강사들을 이렇게 막 찾아서 부른다. 그분들이 올 이유가 없죠. 왜냐면 본인이 유명해서 본인이 하고 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굳이 한국 사람하고 파트너가 돼서 수익을 나눈다면은 그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뭐 특출나게 그 학원의 시스템이 너무 좋고 뭐 규모가 있고 뭐 대우를 잘해준다면 몰라도 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 유명한 강사들 중에 대부분은 학원, 이제 한국어 학원 강사를 말씀드려요. 네. 임대를 안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미얀마 현지인이니까 자기가 그냥 학원 사무실 하나 사서 거기서 그냥 직원 한두 명, 자기 가족 아니면 뭐 그냥 싸게 월급 주는 애들 데려다가 가르치면 자기가 나가는 지출은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그럼 모든 학생들이 올 때마다 모든 순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한국 사람하고 만나서 파트너 돼서 자기가 수익을 나눌 이유가 없죠. 이 한국 사람이 뭐 내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좀 인지도가 없는 선생님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학생들이 잘 안 오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미얀마도 EPS 산업인력공단 시험을 본 지 이미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동남아 15개국 정도인가? 네, 그 나라에 한국어 시험을 매년 보고, 거기서 일정 점수 이상인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요가.